연일 우영우 한국 드라마가 장안의 화제입니다. 국내 인기를 넘어 해외에서도 뜨거운 반응인데요. 특히 이전 넷플릭스에서 인기였던 드라마나 영화는 다른 차이점이 발견되어 더욱 주목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봤습니다. 우영우는 천재적인 두뇌와 자폐 스펙트럼을 동시에 가진 주인공 우영우가 다양한 사건들을 해결해 나가며 진정한 변호사로 거듭나는 대형 로펌 생존기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방영 초기 시청률 0.9%로 평범한 편이었지만 방영 2회, 3회, 4회를 지나면서 인기가 폭발적으로 치솟아 시청률이 9.6%까지 수직 상승했습니다. 이것은 공중파로 친다면 50%가 넘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현재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는 넷플릭스를 통해서도 전 세계에 방영되고 있습니다. 한국을 비롯해 일본과 싱가포르 등 11개국에서 1위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초기에는 국내에서처럼 해외 반응도 폭발적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회를 거듭할수록 자폐 스펙트럼 변호사가 바라보는 세상과 우영우만의 섬세한 몸짓과 표현들이 신선하고 몰입도 있게 나타나며 매회 호평과 함께 화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더불어 주인공 박원빈 외 강태호, 강경 등 찰떡 연기력과 높은 완성도를 보여주는 치밀한 연출력은 무해한 청정 드라마, 힐링, 따뜻한 위로를 주는 드라마로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기 시작했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그간 넷플릭스에서 1위 등 상위를 차지한 한국 콘텐츠와는 달리 우영우는 잔인함과 충격적인 부분이 적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최고 몸값에 S급 탑 배우가 기용된 것도 아니고 제작비는 무려 200억 원이 투자돼 PPL이 없다는 것입니다. 에이스스토리가 제작한 전지현 등 탑 배우들이 잔뜩 등장했던 지리산은 PPL로 눈살을 찌푸리게 했고 망작이기도 했습니다. 우영우 신드롬은 각종 커뮤니티에서도 회자되는데요. 올려진 포스팅 중 해외 시청자들의 반응입니다. 한국 드라마는 좀비만인 줄 알았는데 너무 따뜻하고 재미있다. 우영우를 맡은 배우의 디테일한 연기 덕에 자폐에 대해 많은 것을 알게 됐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자극적인 드라마에 젖어 있었는지 이 드라마를 보면서 마음이 따뜻해짐을 느낀다. 늘 피 흘리고 잔인한 드라마만 보다가 우영우를 보고 나니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 우영우에 대한 애정은 국내 배우 김효수 등을 비롯해서 헐리우드 배우 브리 라슨, 릴리, 콜린스 등도 동참할 정도입니다. 헐리우드 여배우들은 한국 드라마 팬 커뮤니티에서 매 회마다 시청 소감과 명대사, 명장면을 공유한다고 합니다. 글로벌 인기를 반영하듯 우영우는 해외에서도 리메이크 제안이 들어오고 있고 특히 미국에서 가장 열정적이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우영우 리메이크를 적극 추진하는 이유는 실제 존재하는 사례를 두고 제작하려는 데 차이가 있습니다. 그 실제 주인공은 28세 헤일리 모스로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딛고 2019년 변호사가 된 미국 여성입니다. 2019년 당시 그녀는 미국의 많은 주요 언론들에 소개되며 화제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헤일리 모스는 3세 때 자폐 스펙트럼 장애 진단을 받았고 사회적인 상호작용과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15세 때 10대 자폐 소녀의 경험들이라는 책을 출간하며 매우 적극적으로 자신만의 경험을 공유했고 이후 플로리다 대학에 진학해 심리학 및 범죄학 학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마이애미 로스쿨을 졸업한 후 로펌에서 활동했고 변호사 외에도 작가와 예술가, 컨설턴트로도 활발히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최초의 여성 변호사라고 합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한국 드라마 우영우를 보고는 모스는 깜짝 놀랐다고 전해집니다. 그녀가 4살까지 말을 못했지만 현재 변호사가 된 점과 장애인, 비장애인 경계를 낮추는데 온 힘을 쏟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플로리다 최초의 자폐증 변호사로서 자신의 삶과 같은 이야기가 저 멀리 지구 반대편에서 드라마가 돼서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대해 수많은 세계인들에게 알려지고 있다는 데 대해 한국 제작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고 합니다. 마치 다큐멘터리 같은 이 같은 이야기는 정말인지 언론에서도 조사 결과 구글링을 통해 사실이라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헤일리 모스는 3세 때 백피스의 퍼즐을 맞추는 등 천재성을 보였고 좀처럼 말을 하지 않았으며 그녀는 울고 소리 지르는 것 외에 자신의 감정을 전달한 단어가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고 당시를 회고했습니다. 모스 변호사는 1년간 로펌에서 국제 테러 방지법 및 의료법을 담당한 뒤 지금은 장애인 인권 보호 운동을 하고 있다고 하며
우영우 신드롬이 확산돼 여성 변호사와 자폐증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극중 우영우가 앓고 있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극중의 우영우의 변호사 합격 신문 기사에서도 아스퍼거 증후군을 자폐 스펙트럼 장애의 범주에 속한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스퍼거 증후군이 과연 실존하는 장애로 분류할 수 있는지는 아직 의견이 많다고 합니다. 증은 없지만 대인 관계를 잘 못한다는 기준이 애매하기 때문으로 미국 정신의학회 APA는 아스퍼거 증후군을 진단 항목에서 삭제하고 자폐 스펙트럼 장애라는 범주로 통합했고 실제 자폐가 있다고 모두 치료 대상은 아니며 환자라는 표현도 적절치 않다고 합니다. 아스퍼거 증후군과 연관된 유명인 중에는 안소니 홉킨스 배우를 비롯해 테슬라 창업자 일론 머스크도 자신이 아스퍼거인이라고 밝혔습니다. 요약하자면 아스퍼거인이 모든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대변할 수 없고 그 증세도 모두 다르다는 것이며 지금 한창 인기리의 변호사 우영우는 사회생활을 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 수준의 아스퍼거인으로 이해하면 될 듯 싶습니다.